반갑습니다. ABL 바이오의 실전 매매를 도와드릴 전세혁전입니다. ABL 바이오가 어제서야 이제서야 양봉이 좀 뜨나 했는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급락이 떨어져가지고 와 이거 장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시고 ABL 바이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파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여 가지고 우리가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자, 먼저 ABL 바이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ABL 바이오 현재 이제 뉴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 뉴스와 함께 과거에 정말 동일하게 유사한 결과로 만들어졌던 주가 형태가 있어요. 유한양과 오스코텍인데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서 지금 현재 ABL 바이오와 비교 분석을 한 후에 이 ABL 바이오의 특성과 현재 주가 흐름을 가지고 앞으로의 예측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ABL 바이오를 먼저 이야기를 해볼 때 먼저 ABL 바이오 뉴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보시면은 FPS 유의성은 확보가 됐죠. 근데 이제 전체 생존기간 통계성 유의성이 미축정됐다. 이것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건데 유의성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보통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이런 일이 좀 흔하게 나타나는 편인데 항암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에 전체 생존기간 이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있고 없거나 뭐 유의미하거나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면 주가가 진짜 폭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ABL 바이오는 예전에 나왔던 HLB 같은 사태가 아니라는 거죠. 유의성은 확보가 되어 있다. 약의 효과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아래쪽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자, 여기서 보시면은 무진행 생존기간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전체 생존기간은 통계적 유의성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급락이 떨어지는데 보통 이런 부분들 때문에 떨어지는 급락 혹시 임상 실패라든지 임상 중단 이런 게 나오거나 하면은 하한가를 한 두세 방을 가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그 다음날 저하한가를 갑니다. 근데 지금 ABL 바이오는 하한가 아니죠. 20% 정도 수준에서 아랫꼬리를 달고 있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지연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값이 더 들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망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과거에 이거랑 똑같았던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유한양행인데 유한양행 임상 발표 앞두고 주가 급락이라고 해서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렉나자라는 이슈였는데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보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유한양행 폭락 사태 차트를 좀 더 확인할 건데 사건의 발단은 2023년 10월이었고요. 유한양행 렉나자 임상 3상 데이터 발표가 났는데 무진행 생존기간 우월성 입증 성공을 하고 약효는 진짜라는 거에 똑같죠. 근데 전체 생존기간 OS 통계적 유의성 확인이 실패됐어요. 여기서 흐름 도끼에 일치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약이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하한가 직행은 방어를 했고 그리고 이제 눈높이가 높았던 이제 단기 세력이라든지 스마트머니가 이제 이탈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때 원개발사인 오스코텍이 20% 빠지고 유한양이 마이너스 13.5% 피바람 폭격받았는데 사실 유한양행은 추가적인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트를 보고 우리가 앞으로 ABL 바이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해답을 한번 찾아보죠. 자, 그러면은 먼저 유한양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유한양행 차트를 봤을 때 어느 구간이냐면은 지금 이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상승세를 열 때는 유한양행이 잘 만들어내다가 이 뉴스를 하나 내고 급락이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3일 동안 반등이 런처로 안 나오다가 추가적인 하락을 나오고 그 다음에 저점을 잡아내가면서 반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반전에 나왔을 때는 계속적으로 시간은 이거 같은 게 좀 걸렸지만 회복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오스코텍은 지금 앞에서 보시면 이때입니다. 이때 이렇게 빠져가지고 아래쪽에서 급하게 밀렸다가 이날 아랫꼬리를 달면서 올라왔고 반등력도 강했죠. 이때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둘 다 이렇게 기대감을 받고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저점을 지지받고 그리고 나서 돌려주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길게 쌍바닥이 나왔지만 오히려 단기적 반등은 오스코텍이 좀 더 빨리 나온 거죠. 추가적인 저점을 크게 낮추지 않았고 근데 결국에 이 고점 구간까지는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어느 일정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간값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만큼 회복하면서 고가를 높여놨어요. 약이 가짜는 아니니까요. 맞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ABL 바이오로 다시 돌아와서 봤을 때 ABL 바이오도 이렇게 상승세가 엄청나게 강하게 작년 내내 올라오다가
지금 현재 뉴스가 나오면서 밑으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ABL 바이오가 어디서 저점을 지지를 받을 것이냐, 이게 일단 우리가 중요한 순간인데, ABL 바이오가 좀 전에 유한양처럼 첫 번째 케이스처럼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좀 힘이 없이 나오다가 쭉 한 번 더 빠져가지고 그때 저점을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오스코텍처럼 오늘 아랫꼬리가 달고 딱 종가가 끝난 다음에 그 구간에서 좀 시간을 더 들이면서 옆으로 기면서 주가는 하락은 막지만 시간값이 좀 들리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1번 케이스가 있고 2번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물론 지금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을 ABL 바이오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하거나 혹은 가져갈 수 있는지 판단을 하려면 어쨌든 이 1번 케이스가 될지 2번 케이스가 될지는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각 차트나 그 해당 종목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중요한 지표라고 하는 게 일정에 대한 가격대 구간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빠져가지고 밀려 내려오는 구간이 있으면, 이렇게 빠져 내려오는 구간이 있으면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바로 직전 주가 구간에서 저점을 어디서 잡았는지 본다면은 좀 이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빠졌을 때 저점 구간에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어떻습니까? 이 앞에서 올라오던 자리에 중간에 있던 눌림목 자리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죠. 즉 재료가 똑같은 재료지만 추가적인 하락 부분이 나왔을 때 이 앞에서 움직였던 자리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ABL 바이오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은 ABL 바이오가 지금 앞에서 움직였던 자리 중에 중요한 자리가 어딘고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첫 번째로는 이렇게 첫 번째 뉴스가 내고 상한가를 가면서 거래량이 엄청 터졌던 이 종가 구간이 있겠고, 그리고 나서 좀 전에 밀렸던 밑에 아래쪽 자리라고 하면은 좀 더 밀릴 수가 있겠지만 이 아래쪽 자리 정도 수준까지 10만 원대 수준까지도 지금 일단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구간에서는 12만 6천 원대 구간, 이 구간에서 저는 살짝 좀 밀리는 구간이 나온다면 오히려 이제 그 구간에서 반등 타점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보통 우리가 기술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상한가의 종가 기준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상한가 종가를 지지하고 올라오는 경우나 상한가 종가를 안 건드리고 올라오는 경우는 굉장히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상한가 종가를 깨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면 상승했던 출발했던 그 스마트머니의 지지에 의해서 반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가격대 구간을 살펴보고 이게 첫 번째 케이스냐 두 번째 케이스냐를 판단해 볼 때 며칠간의 흐름은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물려 있는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 부분에서 한번 추가 타점이라는, 저도 사보고 싶은 그런 만한 가격이 나오면 그 패턴이 나왔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ABL 바이오를 가지고 고점에서 매도와가지고 추세가 반전되는 시점에서 나오는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유지선이라는 자리, 제가 보는 차트는 이 녹색 선과 빨간색 선만 보는데 이 유지선을 회복하고 나서 올라오는 자리에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고점에서 매도할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볼 건데, 그래서 ABL 바이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버릴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에 한번 다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간값이 좀 필요할 뿐이고 지금 보유하는 부분에서는 단타적인 관점도 단기간에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타 개념 및 혹은 추가 매수 개념으로 해가지고 제가 매수 한 벌 때 한번 추가 타점 한번 드려볼 거고, 그리고 이 추세가 전환될 때는 초고점에서 추세 고점에서 우리가 매도할 수 있도록 매도할 때 한번 타점 보내드리고, 타점 보내드릴 때 항상 제가 영상 남겨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영상 한번 보러 오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매수할 때 매수하자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추세 고점에 됐을 때 매도할 때 매도하자고 말씀도 드리거든요. 이거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종목명 그냥 ABL이라고 해가지고 AB라고 적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유하신 분들 제가 저장해가지고 타점 한번 잡아드려 보겠습니다. 받아보시고 도움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은 없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차트를 봤듯이 이 구간이 돌려 나오면서 우리가 이 빨간 석선이 돌리는 그런 구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구간에서 올라갈 때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최고점에 매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격들을 한번 계산하는 부분을 알려드릴 건데, 어떻게 최고점에서 매도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현재 전략에 대한 진지한 가격대들까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종목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원칙이 있으십니까? 원칙과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이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 종목을 최고점에서 파는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전 차트 한번 말씀드릴 건데 삼성전자 차트로 보셨을 때 두 개만 보세요. 빨간색 선과 녹색 선만 보시면 되는데 빨간색 선은 세력이 시세를 유지하는가를 판단하는 선이고 유지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녹색 선은 세력의 매집 단가를 이어놓은 선입니다. 녹색 선과 빨간색 선 보이시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녹색 선에서는 매수해가지고 상승하게 되면 빨간 선을 안 깨지면 보유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역전 매매 매매 기법 준비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매수 타점을 역전 밴드 구간과 역전 밴드에서 상승했던 주가가 처음으로 빨간 선을 닿는 날 이 두 번의 매수 타점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자 보낼 때 제가 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예시를 하나만 들자면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도 패턴상으로는 거의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막바지 그림이라고 얘기하면서 신년에 깔고 가야 되는 종목 1월 2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고 24,000원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7만원대까지 올라갔었죠. 7만원까지 올라가가지고 77,000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었는데, 근데 제가 유지선을 깼을 때 매도를 하려고 했으면 여기는 안 깼으니까 이 구간에서 팔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보시면은 77,000원대 구간을 찍고 밀려오는 7만원대 구간에서 타점을 들은 이유, 깨지지도 않았는데 왜 타점을 들였냐, 이렇게 들이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 급락에 떨어진 거죠. 왜 들일 수 있었을까요? 자, 최고가 매도하는 방식은 스탑가를 기준점으로 놓고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올라가는 순간에 유지선을 깨고 이평선을 깨고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유지선 눌림으로 우리가 매매해서 큰 수익을 냈었던 대한광통신, 처음에 유지선이 닿았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이거 2만원 구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유지선까지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22,000원까지 찍었던 주가가 아래 유지선인 15,000원대까지 밀리는 걸 지켜만 보는 게 고점 매도겠습니까? 아니죠. 이걸 고점 매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가에서 파는 방식이 무엇이냐, 우리는 최고의 매도를 스탑가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가격은 어떻게 구하냐면 세력의 수급과 가격 수치들을 역산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제가 추출해내는데, 이 가격은 추가 상승의 세력의 생명선입니다. 즉 상승을 하는 국가에서 아래쪽으로 빠졌을 때 이 탑가를 깨지면은 주가가 빠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수나 매도의 문자를 보내드리곤 하지만 중간적으로 봤을 때 방향성이 좀 크게 움직일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켜보시면서 보시라고 스탑가를 장중에 올라가거나 하락할 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냐, 이왕 킨 김에 대한광통신을 예시를 들어드리면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해서 보유했던 분들이 이 구간에서 팔았으면 기뻤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 구간에 안 팔고 있다가 여기까지 먹는 게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격을 깨지면 안 되고 세력들이 지켜내주는 생명선을 우리가 구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광통신을 이렇게 비상금 다 때려봐야 사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첫 유지선인 7,000원대 매수를 들어갔으면서 그리고 나서 2만원대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래쪽으로 깨지지 않는 가격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걸 간단하게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면,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스탑가 같은 경우는 주포가 지켜내는 생명선입니다. 그래서 급격한 하락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 스탑가보다 3% 정도 아래쪽에 익절하는 가격을 정하는 거고, 완만한 하락일 때는 이 스탑가가 깨지면 수익 실현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게 생명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미 털기하는 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온다면 단기 매수의 극점으로 역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세력이 털어먹기 위해서 인위적 상승을 만드는 고가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트레일링 스탑 가격을 제가 장중에 보내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 나왔던 이 대한광통신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19,000원대를 트레일링 스탑 가격을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19,000원대 흔들리는 구간에서 2만원대 구간에 밀릴 때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문자를 보내드렸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락 시에는 세력들의 인위적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급하게 밀려가지고 못 파신 분도 계실까봐 이 구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트레일링 스탑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구간에서는 18,000원대를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8,000원대 못 파신 분 혹시 있으면은 그 구간에서 관리하시라고, 제가 보시면은 이 18,000원 가격대 보면 처음에 빠지는 급하게 빠졌던 자리죠. 급하게 빠져서 16,000원대까지 찍었지만 그 다음 반등이 어딥니까? 트레일링 스탑 가격에 18,000원대까지 와가지고 제가 18,000원 구간에 와서
아깝지만 정리의 부분들을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유지선을 깼으니까 깨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이거는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털어먹으려고 올려놓은 수치라는 겁니다. 이 가격대를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알고 있는 거죠. 또 최근에 한번 가장 큰 이슈를 한번 말해보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입니다. 대우건설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유지선에서 매수를 해서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이 상승 구간은 과열 구간입니다. 제가 상승할 때마다 계속 트레일링 스탑 가격을 정해드리면서 이렇게 가져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추가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트레일링 스탑 가격도 계속적으로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흔들리지 마시라고, 또 그 구간에서 단기 매매를 하시려면 하셔도 된다. 혹은 또 제가 매도 문자를 보내드리게 되면은 그 가격대가 깨졌으니까 파는 거라구나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트레일링 스탑 가격을 이렇게 상승할 때,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마다 제가 문자로 한 번씩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급하게 올라오다가 오후장에 윗꼬리 달고 급락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제가 잡은 가격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트레일링 스탑 가격을. 그래서 대우건설을 이 구간의 상승 구간부터 어떻게 트레일링 스탑 가격을 적어갖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드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고 빠르게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레일링 스탑 가격은 21,000원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21,000원이 지금 넷 가격이고 오늘 상승에 대한 세력의 기준 가격이다. 이 구간에서 세력이 지켜내고 있다면 이 가격을 계속 관리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21,000원대 구간이고 러프하게 잡았을 때 25,500원에서 20,000원까지는 일단 순간적으로 밀리는 급락이 떨어질 경우, 이게 계속 이렇게 완만한 식으로 움직이다가 뚝뚝뚝뚝 밀리면은 이러면은 깨지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휩소가 나올 수가 있어요. 급하게 밀려가지고 이 부분들을 체크했을 때 한 3% 정도 여유 두고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트레일링 스탑 가격은 그래서 21,000원으로 잡아주고. 여기까지 보시면 21,000원의 트레일링 스탑 가격을 잡았고 급하게 밀릴 경우에는 3% 정도 더 여유를 두고 대응을 해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은 그날 지금 4월 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9일 날 보시면 저가를 한번 보신다면 28,850원입니다. 21,000원의 트레일링 스탑 가격을 잡고 오전장 시가 개파락부터 급하게 밀려서 마이너스 7%까지 빠지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3% 정도 여유를 뒀다면 절대로 털릴 일이 없는 가격이죠. 여기서 털었으면 또 천추의 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달부터 계속 양봉이 떴는데 올라왔는데 4월 9일입니다. 4월 9일 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제가 또 이렇게 4월 9일 날 보시면 4월 9일 날 이렇게 영상을 남겨드렸죠. 4월 9일 날 영상에는 22,500원이라고 제가 트레일링 스탑 가격을 또 적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움직였을 때 가장 낮았던 가격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이날이겠죠. 이날 가격이 제일 낮을 것 같은데 이날 가격대를 한번 보면 저가가 얼마입니까? 22,750원입니다. 22,500원을 잡았는데 22,750원을 찍고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장대 양봉이 떴습니다. 이게 단기 매수의 극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휩소되게 3% 여유는 급락이 떨어졌을 때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올라왔을 때 4월 15일 날도 제가 스탑가를 장중에 보내드리면서 영상을 남겨드렸겠죠. 자, 보면은 트레일링 스탑 가격은 26,500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날짜를 한번 보시면 4월 15일 확인이 되시죠? 15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왔던 이 자리에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날 저가가 가장 낮은 단가였겠죠, 이 3일 동안. 그래서 그 다음날 가격을 한번 보면은, 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저가가 26,650원입니다. 26,500원을 잡았는데 150원 단위로 또 윗꼬리 아랫꼬리를 달고 위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26,500원을 안 깨는 상태에서 또 한 번의 상승을 이렇게 만들어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4월 21일 날이죠. 제가 또 트레일링 스탑 가격 보내드렸겠죠. 그러면 그때가 얼마였습니까? 자, 보시면은 또 4월 21일 날 4,000분이 보셨습니다. 좋아요 감사드리고 31,000원 정도가 트레일링 스탑 가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러면 이 양봉이 뜨고 4월 22일 날 저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35,500원입니다. 31,000원을 잡았는데 급하게 밀릴 경우 3% 정도 보니까 이것도 절대로 털리면 안 되는 가격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가져올 수 있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급하게 밀렸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는 여러분도 딱 보시면 아십니다. 자, 보시면은 이 구간인데 지금 오전장부터 바로 밀려 내려오면서 급하게 밀려 내려왔죠. 31,000원 딱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 나오는 타점에서는 오히려 또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었고,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부분에 단타 수익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들 많이 보셨겠지만 솔직히 이런 세력의 수급과 가격 수치까지 계산해가지고 이런 정확도로 여러분들을 알려드리는 영상이 있었습니까? 구독자가 되시면 이렇게 중요한 스탑가를 주가가 급등락할 때 보내드리고 또 최고점에 팔 수 있는 매도 타점 문자 전에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개미털기 흔들리지 않고 보유하고 또 매도 타점 문자가 나갔을 때 가장 중요한 대응을 하시기가 너무 편하시겠죠. 거기다가 또 단타매 수익은 보너스겠고요.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종목명 딱 하나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혹시 지금 물려있거나 수익 중이라서 당장 대응이 시급한 다른 종목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명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한 스탑과 역산해가지고 다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유지선이 지금 돌려 나오면서 이 구간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제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구간부터는 트레이ling 스탑 가격을 계속적으로 보내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목표가까지 가져갈 건데, 일단 목표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20만원권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 지금 현재 20만원 구간이 이 크게 나왔던 이 상승 구간에서 나왔던 이 저점 구간, 이 구간대와 18만원대 구간이죠. 그리고 나서 25만 7천원대 구간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 가격대 중간치 정도 수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마디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마디를 한번 구해보면은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 9만원에서 10만원이 올라왔어요. 근데 20만원에서 5만원밖에 못 올라왔죠. 그러면 중요한 건 5만원 단위에서 1.6배가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피보나치 수치라고 해가지고 황금 비율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빠졌을 때 황금 비율은 1.8 정도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15만 원에 60% 정도가 빠지면 일반적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5만 원 정도 차이에서 60%면 얼마입니까? 6일은 6, 6, 5, 30이니까 9만 원 빠지니까 이 구간에서 6만 원 정도가 남겠죠. 그러면 아래쪽에서 9만 원에서 6만 원이니까 16만 원권이 원래 일반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일시적인 뉴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빠졌으니까 이 구간에서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적어도 일반적인 흐름이 나오는 이 16만 원 세를 돌파했을 경우에는 또 일반적으로 이 하락하는 국면에 또 아래쪽에서 올라올 때는 38.2% 정도, 그러니까 30% 정도 올라온다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20만 원권이 지금 나올 수 있고, 지금 제가 보는 매매의 이제 기법에 대한 기술적 지표를 봤을 때도 여기 하락이 나올 때, 올라올 때는 이 구간을 터치할도록 반등이 나오는 세력들도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올라올 때. 그래도 의도적으로 상승을 시키더라도 이 정도 가격까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유지선이 이제 돌아 나오는 구간, 그 전까지 나오려면 우리는 단기적인 흐름 패턴 중에 지금 현재 중요한 건 어쨌든 1번이냐 2번이냐 이 차이인데, 이 차이에서 우리가 결판을 내고, 그러니까 결정이 되면은 지금 봉이 한두 개는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봉을 보고 제가 결정을 나오면 제가 그 결정하는 구간에서 여기서는 저도 한번 사보고 싶을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되는 때 한번 타점 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가져가면서 앞으로 고점에서 팔 수 있는 이 추세 고점 자리에서 이 구간에 왔을 때 제가 한번 변수가 있다라면 또 안내를 드리겠지만, 이 변수 없이 흘러가는 시장은 없죠. 근데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그 정도 구간은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그 가격대 목표 주가가 오면은 제가 그때 한번 문자 보내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수고했습니다, 우리 ABL 바이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ABL 바이오 이렇게 제가 또 타점이나 또 목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AB라고 이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ABL 바이오 제가 예시도 들어드리고, 이 예시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음번 또 영상에서 매일 보러 오세요.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역전이었습니다.